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에 힘을 입어 급등을 했었던 유럽 증시가 이번에는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며 결국에는 혼조 양상을 나타낸 건데요. 주요국들의 종가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국들 확인해 보시면 독일의 닥스 지수만이 소폭으로 올랐습니다. 0.02%가량 상승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소폭 내림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0.29%의 하락세가 포착이 됐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0.46% 하락하면서 독일 지수를 제외하고서는 일제히 파란불로 물들어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은 엔비디아발 훈풍으로 인해서 유럽 증시가 역대 최고로 치솟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가장 처음으로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인플레이션율이 만약에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 경우 금리 인하가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이번에 발표가 될 미국의 이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서 조금은 경계 심리가 짙어지는 분위기가 나타났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시장은 이제 오는 29일에 발표가 될 미국의 PCE 물가지수의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경계 심리가 짙어지고 있다는 점 보셔야 되겠고요. 또 이번 주 유로존의 2월 소비자 신뢰지수, 이 소비자 물가지수 등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경제 지표의 영향도 피해갈 수 없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1% 넘는 강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1.44% 상승한 77.59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중반부부터 급격하게 탄력을 받아 나가기 시작했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국제 유가를 이렇게 상승 쪽으로 견인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중국에서의 소식을 살펴보셔야 할 텐데요. 중국에서 원유 소비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가 되면서 이렇게 국제 유가 1% 넘는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원유 거래자들에 따르면 춘절 연휴 기간 동안에 원유 소비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원유 소비가 늘어나면서 지방 정제업체들이 2월 중순 이후에 원유 수요를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원유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점이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켰고 따라서 국제 유가가 이렇게 1% 넘는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첫 번째 원인으로 짚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원인으로는 미국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정제 산업이 위축이 되면서 유럽에서 디젤유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이렇게 국제 유가를 상승 쪽으로 이끌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이어서 중동 지역의 리스크까지 겹쳐지면서 이렇게 국제 유가 77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이 휴전을 위한 기본 틀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이스라엘 총리가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군사 작전을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이 중동 지역의 리스크 그리고 불안감은 쉽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됨에 따라 국제 유가 70달러 선 후반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금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0.4%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2,041달러 선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가격과 함께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미국 증시 어떤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예, 오는 29일 개장 전 발표되는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1월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표와 여러 연준 인사들의 연설을 앞둔 경계 심리가 높아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16, S&P 500은 0.38, 나스닥이 0.13% 하락한 반면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0.6%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리오토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발표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테슬라 등 동종 업체들을 일제히 끌어올린 하루였는데요. 리오토는 4분기에 매출 58억 달러, 주당 이익 60센트를 기록했으며 시장 예상치는 55억 달러의 매출과 44센트의 주당 순이익이었고 매출과 이익이 전년 동기에 25억 달러와 4센트를 크게 넘어섰으며
올해 1분기에는 약 10만에서 10만 3천 대의 차량을 인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분기에 약 5만 3천 건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로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최근의 불안감을 다소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AI 열풍이 지속된 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랑스 AI 업체인 미스트랄 AI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20억 유로를 투자한다고 발표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의 최신 AI 반도체에 사용되는 HBM 칩 양산을 시작한다는 뉴스가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한 점이 오후 들어 투자 심리를 다소 위축시키는 상황이었는데요.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IT, 소매, 제조, 방산, 건설 등이 상승했던 반면 유틸리티, 운송, 소재, 금융, 부동산, 헬스케어 등이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299%, 달러 인덱스는 0.1%의 약세를 보였고 반면 비트코인이 7% 가까이 급등하면서 26개월 만에 5만 5천 달러를 돌파하는 등 가상화폐 전반을 상승시켰습니다. 미국의 1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달 대비 1.5%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1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는 전달 대비 1.5%가 증가한 연율 66만 1000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고 이것은 시장 예상치였던 68만 채를 밑도는 수치로 전달 대비 2.4%가 증가한 것으로 앞서 12월 수치는 전달 대비 8% 증가한 바 있었습니다. 1월 중 신규 주택 판매 증가율이 둔화된 것이었지만 전년 동월의 64만 9천 채와 비교한다면 1.8%가 증가한 수치라는 것이 분석인 가운데 신규 주택 판매 중간 가격의 1월 가격은 42만 7천 달러, 평균 판매 가격은 53만 4,300달러였고 1월 말 현재 계절 조정 기준으로 신규 주택 판매의 재고 추정치는 45만 6천 채로 이것은 현재 판매 속도를 고려할 때 약 8.3개월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미국 경쟁당국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미국 1, 2위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와 알버슨스 슈퍼마켓에 250억 달러 규모의 합병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제소했다는 소식입니다. FTC는 오레곤 연방법원에 낸 소장을 통해 양사가 합병하게 되면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직원들의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면서 반독점법에 근거해 양사의 합병을 막아달라고 요청했고 회사들은 양사가 합병해야 월마트, 아마존 등과 경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FTC 측은 두 회사의 합병이 경쟁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FTC는 두 회사가 합병하고 나면 워싱턴, 콜로라도 그리고 기타 주의 슈퍼마켓 수백 곳을 매각해 독점 우려를 완화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식료품 가격이 지난 수년 동안 꾸준하게 오르는 가운데 이 같은 매각 합병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크로거가 알버슨스를 인수한다면 일상 식료품 가격이 추가 상승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반도체에 사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칩 양산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오늘 4% 상승해 89달러 4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이크론은 HBM3E가 경쟁사 제품보다 30% 낮은 전력을 소비하며 AI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칩에 대한 수요 급증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엔비디아는 2분기 출하를 시작하는 차세대 H200 그래픽 처리 장치에 이 같은 마이크론의 칩을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컨퍼런스 보드에 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하락한 114.6이며 이어 S&P 케이스 실러의 2월 미국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 연방주택금융청의 전미주택가격 지수, 상무부의 1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되며 암바렐라, 비콘 루핑 서플라이, 메이시스, 어메리칸 타워, 퍼스트 솔라, 스플렁크, 3D 시스템스, JD 스모커, 이베이, 오토존,
에질런트, 어반 아웃피터스, 노지언 크루즈라인, 레모네이드, 클라비오, 그로서리 아울렛, 그리고 한국 기업 쿠팡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발표가 되는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2월의 마지막 주 첫 거래일을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코스닥보다도 코스피의 낙폭이 조금 더 깊었는데요. 코스피는 0.77% 하락한 2,647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3% 내린 867포인트 선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629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낙폭을 더욱더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다만 장 막판으로 가면서 이제 바닥을 찍고서 조금씩 탄력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폭을 좀 더 깊게 키워나갔다가 장 막판에 가서 조금씩 낙폭을 줄여나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하락권에 머물렀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선물지수는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의외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1,192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함께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859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423억 원의 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면서 지수를 좀 상승 쪽으로 이끌려고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역부족이었던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외국인은 29억 원 매도했고요. 기관은 외국인보다 더 큰 폭으로 매도하면서 819억 원의 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선물 시장 살펴보시면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왔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 주체별 매매 동향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로는 저PBR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이 저PBR 관련 종목이었는데요. 정부의 이 기업 밸류에이션 프로그램, 밸류업 프로그램 이로 인해서 기대감에 힘을 입어 이렇게 저PBR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정부 쪽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를 했고 따라서 실망 매물이 또 출회했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기대감에 힘을 입어 올랐던 만큼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부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재료 소멸로 인한 차익 매물 움직임이었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따라서 대표적이었던 금융주라든지 보험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급락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키움증권이 3.56% 하락했고요. 신한지주가 4.5%, KB금융이 5.02%, 하나금융지주가 5.94%, 하나생명이 9.6%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이 나오면서 이제 재료가 소멸됐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도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다라는 평가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기업의 강제성을 부여하기보다는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자발적으로 유도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기업 스스로가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문화가 확산할 수 있고 또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안이라며 상장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강제성을 갖고서 이런 것들을 힘차게 이끌어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기조 자체가 좀 자율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이 저PBR 관련 종목들 쪽에서 실망 매물도 함께 출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도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은 상법 개정 로드맵이나 자사주 소각 관련 법인세 혜택, 배당 소득 분리 등의 구체성 있는 조치였지만
관련 제도 정비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의 문제와 기업들의 반발, 세수 감소 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 내용이 모두 제외됐다는 점을 안타깝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저PBR 관련 종목들 어제 급락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다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수급을 살펴보시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엇갈렸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전 기관은 1,715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에 장 초반에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콘텐츠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뉴가 5.67% 상승했고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5.46% 올랐습니다. 쇼박스가 5.21%, 스튜디오 미르가 2.16%, 위즈윅 스튜디오가 2.07% 올랐는데요. 우선 그 중심에는 쇼박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 비해서는 탄력이 어느 정도 둔화가 되기는 했지만 어제처럼 한산한 시장 속에서 그래도 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콘텐츠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됐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중심에는 파묘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봉한 신작이죠. 이 파묘가 흥행하는 조짐을 나타내면서 이 관련 종목이 급등을 한 거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관련 종목인 쇼박스 쪽으로도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이 파묘는 개봉 4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 배급사인 쇼박스를 중심으로 콘텐츠 관련 종목들 쪽으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진 건데요. 파묘는 지난 주말에만 관객 196만 명을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최근에 흥행을 했었던 서울의 봄보다도 흥행 조짐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이렇게 콘텐츠 관련 종목들 쪽으로 오랜만에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다는 점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마지막 특징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일부 반도체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5.28% 상승한 77,700원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확대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 기대감에 일부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전에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들의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 인허가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반도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관련 종목들이 어제 정규장에서도 주목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어제 정규장에 이어서 이 관련 종목들은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추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 반도체 HBM 관련해서도 이오테크닉스가 4.46% 올랐고요. 한미 반도체가 5%대, KC텍이 10%대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주목을 받았던 특징 섹터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